진성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펜트하우스에서 열렸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공간의 중심에는 진성그룹의 젊은 CEO 강태준과 그의 아내 한서연이 서 있었다. 강태준은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한서연은 그의 곁에서 우아하지만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했다. 그녀의 차분한 아름다움은 주변의 소음과 화려함 속에서 오히려 이질적인 고요함을 만들어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 파티와 같았다. 겉으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한 쌍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깊은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때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진성그룹이 건설업계의 정점에 올라서면서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강태준은 성공에 취해 오만해졌고 회사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내의 기여를 잊은 지 오래였다. 진성그룹의 상징적인 건축물 대부분이 한서연의 손끝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그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 강 대표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번 신도시 프로젝트까지 따내셨으니 이제 진성그룹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한 중견기업의 회장이 아첨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강태준의 입꼬리가 거만하게 올라갔다. 그는 한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다 제가 밤낮 없이 뛰어다닌 덕분이죠. 제 아내는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저 집에서 편안하게 제 성공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 말은 칭찬의 형식을 빌린 명백한 무시였다. 주변 사람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한서연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얼굴 표정을 애써 감췄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즐기기만 하면 되는 사람. 그 말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강태준과 함께 회사를 일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의 천재적인 건축 설계 능력 없이는 진성그룹의 오늘날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대중 앞에서 그녀를 값비싼 장식품 취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강태준의 손을 자신의 어깨에서 떼어냈다. 그 작은 움직임에 담긴 저항을 강태준은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때 앳되고 청순한 외모의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기획팀의 신입사원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살짝 상기된 얼굴로 강태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창립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표님의 리더십 덕분에 저희 같은 신입사원들도 꿈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눈빛에는 순수한 존경심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 강태준은 자신을 향한 찬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오수진은 한서연에게도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태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대표님 옆에 계시니 더욱 빛이 나네요.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한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한 가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를 강태준의 부속품으로 규정하는 교묘한 말이었다. 한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오수진 씨. 진성그룹에 입사한 걸 축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오수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다. 야망을 위해 순수함을 연기하는 종류의 사람들.
파티가 무르익을수록 강태준은 오수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녀의 칭찬과 아양에 즐거워했다. 그는 오수진에게 회사의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오수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은 멀리서 지켜보는 한서연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조용히 테라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테라스 난간에 기댄 채 한서연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아픔이 숨겨져 있을까. 그녀의 인생도 저 불빛들처럼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행복해 보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녀가 이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이름과 경력을 기꺼이 뒤로 미뤘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성그룹의 모든 핵심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지휘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쓰디쓴 배신감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거기에는 그녀가 지난 10년간 작업했던 모든 건축 설계의 원본 파일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자 분신이었고 진성그룹의 심장이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강태준과 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밤 그녀는 처음으로 그것이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편이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파티가 끝날 무렵 강태준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오수진이 그를 부축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은밀한 승리감이 감돌았다. 한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오수진 씨. 이제 그만 돌아가 봐도 좋아요. 한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수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다. 아닙니다. 사모님, 대표님께서 많이 취하셔서 방까지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강태준은 술에 취한 척 오수진의 어깨에 더욱 몸을 기댔다. 여보, 수진 씨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 당신은 왜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야. 그의 혀 꼬부라진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오수진에게 다가가 강태준의 팔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내 남편은 내가 챙길게요. 오수진 씨는 신입사원의 본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군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오수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순진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숙이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태준은 한서연의 팔을 뿌리쳤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 앞에서 나한테 창피를 줘.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한서연은 지친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창피를 준 건 당신이에요. 당신의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장식품 취급하고 어린 여직원과 시시덕거리는 게 CEO의 품격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해서 강태준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가 언제나처럼 순종적으로 침묵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장식품 당신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누구 덕인 줄 알아? 강태준이 소리쳤다. 그의 말은 한서연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성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강태주는 멍하니 서 있다가 분노에 차 소파를 발로 걷어찼다. 그는 아내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평소처럼 강태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찌감치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채 일어난 강태준은 텅 빈 식탁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아내의 반항이 하룻밤에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스카이 포트리스의 설계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떠올렸다.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진성그룹의 모든 건축 설계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강태주는 마지못해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분노와 불안감이 동시에 그를 덮쳤다. 그는 아내가 정말로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불안한 마음을 파고든 것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대표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녀의 위로는 강태준에게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회사의 기밀인 설계 결함 문제를 털어놓았다. 오수진은 그의 말을 경청하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큰일이네요. 사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텐데 혹시 어젯밤 일 때문에 화가 나신 걸까요? 그녀는 교묘하게 한서연에게 책임을 돌렸다. 강태주는 오수진의 말에 완전히 넘어갔다. 그는 아내가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야. 자기 기분이 상하면 모든 걸 망쳐버리지. 그는 아내에 대한 온갖 험담을 쏟아냈고 오수진은 맞장구를 치며 그의 감정을 부추겼다.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강태준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 자체를 노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수진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녀가 준비해둔 은신처에서 밤을 보냈다. 한서연은 텅 빈 집을 혼자 지켰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파일의 이름은 독립선언서였다. 그녀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과 진성그룹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계약서 설계도, 초안 회의록, 이메일 등 모든 것이 그녀의 하드드라이브에 보관되어 있었다. 또한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체결한 몇몇 의심스러운 계약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남편을 믿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녀의 직감은 그녀가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서연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명료해졌다. 슬픔과 배신감은 차가운 분노와 이성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다. 그녀가 없는 진성그룹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인지 그녀는 세상에 증명해 보일 작정이었다. 강태주는 곧 자신이 내쫓은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지탱하던 기둥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었다.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세계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벌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진성그룹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스카이 포트리스 프로젝트의 설계 결함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강태준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밤새 오수진과 함께 있었지만 문제의 무게는 그의 쾌락을 짓눌렀다. 그는 한서연이 일부러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오만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한서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오수진이 치밀하게 계획한 두 번째 화살이 발사되었다. 그녀는 경쟁사인 태강건설의 한 중간 간부와 은밀히 접촉했다. 그녀가 넘긴 것은 스카이 포트리스의 실제 설계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함이 있는 부분을 교묘하게 과장하고 마치 진성그룹의 기술력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한 가짜 정보를 흘렸다. 그녀의 목적은 진성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서연을 완벽한 배신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태강건설 측에 이 정보를 언론에 흘리라고 부추겼다. 오전 10시 경제 전문지에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진성그룹 신규 프로젝트 스카이 포트리스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 발견. 내부자 유출 정황 포착. 기사는 매우 구체적이었고 전문가의 익명 인터뷰를 인용하며 진성그룹의 위기를 심도 있게 다뤘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설계 유출의 유력한 용의자가 회사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최근 경영진과 불화를 겪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모든 화살은 단 한 사람 한서연을 향하고 있었다. 기사를 본 강태주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한서연이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팔아넘겼다고 단정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경쟁사와 손을 잡고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오수진은 타이밍을 맞춰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망과 비통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대표님, 이럴 수가. 어떻게 사모님께서 이런 짓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는 기폭제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강태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 여자가 감히 내가 만들어준 자리에서 나를 배신해. 그의 눈은 증오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한서연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오수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대표님, 지금은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일단 사태를 수습하는 게 먼저예요. 이럴 때일수록 대표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내용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이미 해결책까지 준비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보안팀을 통해 한서연의 개인 컴퓨터와 사무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그녀는 이미 그곳에 결정적인 증거를 심어둔 후였다. 강태준은 오수진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였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직접 전화해 한서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나 존중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배신감에 불타오르는 자신의 감정만을 따랐다. 오수진은 그의 등 뒤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보안팀은 한서연의 작업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오수진이 심어놓은 증거를 발견했다. 한서연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임시 저장함에 태강건설의 간부에게 보내려다 만 것처럼 보이는 메일이 있었던 것이다. 메일에는 조작된 설계도의 일부와 함께 약속한 대로 자료를 보냅니다. 다음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완벽한 조작이었지만 분노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진실처럼 보였다. 보고를 받은 강태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펜트하우스로 달려갔다. 그는 작업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다. 한서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차분한 표정이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강태준이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를 그녀의 얼굴 앞에 내던지듯 들이밀었다. 회사를 팔아먹으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 내 뒤통수를 치니까 그렇게 행복해.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조작된 이메일의 내용은 너무나 조잡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10년을 함께한 나보다 이런 유치한 조작 증거를 더 믿는 거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의 사랑도 신뢰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믿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뭘 더 믿으라는 거야. 당신의 그 역겨운 위선에 내가 속을 줄 알아. 강태준은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더욱 격분했다. 그는 그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해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도 않네요. 당신은 이미 당신 마음대로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녀의 말은 강태준에게는 뻔뻔한 인정으로 들렸다. 그는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한서연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은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나한테 손대지 마세요. 당신은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난생 처음 보는 그녀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했다. 그는 당황해서 손을 뿌리치고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이 알던 유순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한서연을 펜트하우스에 사실상 감금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카드와 통신 수단을 차단했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막았다. 그는 이것이 그녀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고립되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동시에 그는 회사 내에서 한서연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관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에서 그녀의 이름이 삭제되었고 그녀의 사무실은 폐쇄되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녀를 해임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옆자리를 오수진으로 채웠다. 그는 오수진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특별 승진시켰고 모든 공식 석상에 그녀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 언론과 재계는 술렁였다. 진성그룹의 CEO가 조강지처를 내치고 젊은 여직원과 공공연하게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하지만 강태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한서연에게 보내는 또 다른 경고이자 복수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질투와 고통 속에서 무너지기를 바랐다. 오수진은 마침내 원하던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옆에서 마치 안주인처럼 행세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고 그의 모든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녀는 회사의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내쫓았으며 그 자리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었다. 진성그룹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에 갇힌 한서연은 무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두뇌였다. 그녀는 외부와의 연결이 끊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녀는 기억에 의존해 진성그룹의 모든 설계도의 결함과 강점, 그리고 강태준이 숨기고 있던 비자금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복귀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준비였다. 그녀는 또한 강태준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집안의 모든 CCTV와 도청 장치를 역으로 이용했다. 그녀는 일부러 무력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연기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몰래 숨겨두었던 구형 노트북을 이용해 외부와 접촉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공주가 아니라 탈출을 계획하는 전사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강태준과 오수진은 독이 든 술잔을 나누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순한 양이 아니라 잠자는 호랑이였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의심의 화살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감금 생활은 일주일 넘게 이어졌다. 강태준은 매일 밤 오수진과 함께 보란듯이 늦게 들어왔고 한서연과는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절망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한서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가장 깊고 어두운 물밑에서 힘을 응축하는 과정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부당하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생각이었다. 자신의 명예 경력, 그리고 지난 10년간 진성그룹에 쏟아부었던 자신의 영혼까지도. 그녀는 거실에 앉아 강태준과 오수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CCTV를 통해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더 이상 심장이 아프지 않았다. 마지막 남았던 미련과 애정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린 후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깨어났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외부와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모든 통신기기를 빼앗았지만 그녀의 작업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은 노트북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 문제는 인터넷 연결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와이파이는 모두 강태준이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집안의 모든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다. 건축가로서의 그녀의 능력은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건물 전체의 스마트홈 시스템 관리망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보안 허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시스템을 처음 설치할 때 개발자가 테스트용으로 남겨둔 백도어였다. 그녀는 그 통로를 이용해 아주 제한적이지만 외부 인터넷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속도는 끔찍하게 느렸지만 이메일을 보내고 간단한 검색을 하는 데는 충분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및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최강석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비밀리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최강석 변호사는 한서연의 이름을 듣고 즉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진성그룹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진짜 설계자가 강태준의 아내라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보낸 이메일에서 절박함과 함께 강한 결의를 읽었다. 그는 보안이 철저한 공중전화 번호를 답장으로 보내며 특정 시간에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서연은 집안의 낡은 유선 전화기를 이용해 약속된 시간에 전화를 걸었다. 강태준은 유선 전화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한서연 씨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한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작한 모든 건축 설계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 이름과 능력을 되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최 변호사는 그녀의 단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한서연과 최 변호사의 비밀스러운 협력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기억과 낡은 노트북에 저장된 단편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증거를 재구성했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모든 건물의 초기 스케치 설계 변경 과정, 그리고 그 설계가 진성그룹의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들을 복원해냈다. 그녀의 기억력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보다 더 정확하고 방대했다. 그녀는 그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여 최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동시에 그녀는 강태준과 오수진의 관계에 대한 증거도 수집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영상을 해킹하여 두 사람이 불륜 관계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들을 확보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한서연을 조롱하고 그녀를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특히 오수진이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떠벌리는 장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한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 영상을 보았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그녀가 보내온 자료들의 양과 질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완벽한 증거였다. 그는 승소를 확신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모든 법적 절차 준비가 끝났다고 알리며 이제 그녀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올 때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안전한 거처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한서연이 직접 이혼 서류를 강태준의 얼굴에 던져주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결전의 날을 조용히 기다렸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은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강태준은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그는
오수진과 함께 저녁 늦게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이제 그 여자도 슬슬 지쳐서 무릎을 꿇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오수진이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강태준은 거만하게 웃었다. 당연하지.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야. 곧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게 될 거야. 그들의 대화는 거실에 앉아있던 한서연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한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평소에 단정하고 수수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상태였다. 마치 처음으로 세상에 나서는 여왕처럼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강태준과 오수진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놀라 말을 멈췄다. 특히 강태준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그녀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넋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잊고 있던 아내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새삼 깨달았다. 결혼 기념일 축하해요, 강태준 씨. 한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실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하얀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건 내 결혼 기념일 선물이에요.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나 자신에게 주는 새로운 시작의 선언서죠.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송 서류와 함께 그녀의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 주장 및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들어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미쳤어. 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미친 건 당신이죠.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걷어차 버렸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그녀는 오수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 오수진 씨,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도 곧 치르게 될 거예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함을 넘어 살기까지 느껴졌다. 오수진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서연은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자신이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 당신 이대로 못 가. 여긴 내 집이야.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 강태준이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소나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를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당신 집, 이 집은 내 설계로 지어졌고 내 돈으로 인테리어 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내 권리가 더 많을걸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런 감옥 같은 곳은 당신이나 실컷 가지세요. 그녀는 강태준을 가볍게 밀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몸짓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문 밖에는 최강석 변호사와 그의 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한서연은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스카이 포트리스 설계 결함, 그거 해결 못하면 진성그룹은 무너질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뿐이라는 거 잊지 마요. 그 말을 끝으로 문은 굳게 닫혔다. 강태준은 텅 빈 현관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조용한 선전포고는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닫히는 순간
한서연은 지난 10년간의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도 진성그룹의 그림자 설계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건축가 한서연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최강석 변호사가 그녀에게 외투를 걸쳐주며 말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해방감과 차가운 결의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최 변호사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은 도심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이 소박했지만 한서연은 그곳에서 비로소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며칠간 휴식을 취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축사무소를 열고 실력으로 세상과 정면 승부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개인 자산을 동원해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건물의 2층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다. 그녀는 사무소의 이름을 SY 아키텍츠라고 지었다. 자신의 이름 두 글자를 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이름이었다. 그것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첫 번째 깃발이었다. 그녀는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중고 가구를 들여와 자신만의 공간을 꾸몄다. 그 과정은 고됐지만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사무소를 연 초기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강태준이 업계에 압력을 넣은 탓에 아무도 그녀에게 일을 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진성그룹을 배신하고 나간 전 사모님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그녀가 접촉한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강태준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그녀를 외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믿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과거 진성그룹에서 그녀의 밑에서 일했던 젊고 유능한 건축가 박지훈이었다. 박지훈은 한서연의 천재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존경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성공이 오롯이 그녀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부당한 처사에 환멸을 느끼고 회사를 그만둔 참이었다. 대표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대표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서연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첫 번째이자 가장 든든한 동료를 얻었다. 한편 진성그룹은 한서연의 부재를 서서히 체감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스카이 포트리스의 설계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기술진을 고용했지만 아무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한서연의 설계는 너무나 독창적이고 복잡해서 그녀 자신이 아니면 그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강태준은 매일 밤 술에 취해 괴로워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오수진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강태준을 위로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해외 유명 건축가를 비싼 돈을 주고 영입했지만 그 역시 한서연이 짜놓은 복잡한 구조 방정식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오수진의 능력은 사람을 조종하고 음모를 꾸미는 데는 뛰어났지만 실제 경영과 실무 능력은 형편없었다. 그녀의 무능함이 드러날수록 강태준의 실망감은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한서연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낡은 구립도서관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설계 공모가 열린 것이다. 예산이 적고 규모도 작아
대형 건설사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 공모 공고를 보고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재기를 알릴 완벽한 무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지훈과 함께 며칠 밤을 새워가며 설계에 매달렸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숲속의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건물의 중앙을 과감하게 뚫어 거대한 아트리움을 만들고 그곳에 살아있는 나무들을 심어 자연 채광과 환기가 이루어지게 했다. 각 열람실은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그녀는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사색하고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설계안을 보고 충격에 가까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이런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녀는 폐자재를 재활용한 친환경, 자재 사용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공법을 제시하며 예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결국 SY 아키텍츠는 만장일치로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자로 선정되었다.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건축계는 이 무명의 신생회사가 보여준 놀라운 창의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강태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한서연이 고작 낡은 도서관 하나를 맡게 되었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다. 겨우 그 정도라니. 내 걱정과는 달리 아주 잘 지내나 보군. 그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그는 한서연이 곧 한계에 부딪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오수진과 함께 더 화려한 파티를 열고 더 비싼 선물을 사주며 자신의 불안감을 애써 외면했다. 몇 달 후 도서관이 완공되었다. 낮고 어두웠던 회색 건물은 빛과 나무로 가득한 살아 숨쉬는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도서관은 재개장하자마자 시민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 국내외 건축 전문 잡지들은 앞다투어 이 놀라운 변화를 대서특필했다. 천재, 건축가의 귀환, 공간의 마술사 한서연과 같은 찬사가 쏟아졌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가 아닌 독립적인 건축가로서 세상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의 작품은 대한민국 건축대상에서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시상식 날 한서연은 박지훈과 함께 단상에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담담하게 수상 소감을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상을 통해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여성 건축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강태준의 심장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는 한서연의 모습은 그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가슴을 내는 듯한 상실감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세상이 탐내는 보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트로피를 들고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 위로 진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뉴스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가 날아오르자 모래성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건축대상 수상 이후 SY 아키텍츠는 건축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한서연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가십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업계는 그녀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다. 낡은 도서관을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시킨 그녀의 마법 같은 능력에 매료된 클라이언트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작고 초라했던 사무실은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들면서 활기로 가득 찼다. 박지훈은 넘치는 업무량에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이러한 성공의 정점에서 대한민국 건축계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바로 국립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이었다. 국가의 문화적 랜드마크가 될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모든 건축가들의 꿈의 무대였다. 당연히 진성그룹도 이 프로젝트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강태준은 추락한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한서연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작은 도서관 하나 성공시켰다고 해서 거대 기업인 진성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업계의 예상은 달랐다. 많은 전문가들은 진성그룹의 최근 프로젝트들이 과거의 창의성을 잃고 평범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서연의 SY 아키텍츠는 가장 혁신적이고 기대되는 다크호스로 꼽혔다. 이 소식은 강태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떠난 한서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분노는 아내에 대한 미련과 뒤섞여 기괴한 집착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오수진은 강태준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한서연을 맹렬히 비난하며 그의 분노를 부추겼다. 대표님, 저 여자는 대표님의 성공을 질투해서 저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대표님을 끌어내리려는 수작이라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이겨서 저 여자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려야 해요. 그녀는 강태준이 이성을 잃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한서연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그녀의 목표였다. 결국 SY 아키텍츠와 진성그룹은 국립예술의 전당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제 두 회사는 설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되었다. 건축계 전체가 이 세기의 대결을 주목했다. 전 부부이자 한때는 최고의 파트너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적이 되어 마주서게 된 것이다. 언론은 이 대결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부르며 연일 기사를 쏟아냈다. 한서연은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설계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도면과 씨름하며 자신의 모든 열정과 철학을 쏟아부었다. 그녀가 제시한 예술의 전당 컨셉은 시간을 담는 그릇이었다. 그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전통적인 한옥의 처마선과 마당의 개념을 현대적인 건축 언어로 재해석했으며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빛과 그림자가 시시각각 변하며 살아있는 공간을 연출하도록 설계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펼쳐질 예술과 관객 그리고 자연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모든 동선은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를 유도하도록 세심하게 계획되었으며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 되도록 만들었다. 박지훈과 직원들은 그녀가 그려내는 청사진을 보며 전율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경이로운 수준의 창작물이었다. 반면 강태준은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최고의 설계팀을 꾸렸지만 그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는 한서연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는 결국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오수진은 그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SY 아키텍츠의 자금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신생 회사인 만큼 재정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공격이었다. 그들은 언론에 SY 아키텍츠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곧 부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를 흘렸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서연은 갑작스러운 금융권의 압박과 협력업체들의 불신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도서관 프로젝트로 얻은 수익과 투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소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녀의 정직하고 당당한 태도에 여론은 오히려 그녀의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강태준은 더욱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헤드헌터를 통해 박지훈에게 접근했다. 진성그룹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하며 현재 연봉의 3배를 주겠다고 유혹했다. 그는 박지훈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지훈은 단칼에 제안을 거절했다. 저는 돈을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서연 대표님의 건축 철학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는 단 하루도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강태준에게 또 다른 굴욕을 안겨주었다. 궁지에 몰린 강태준과 오수진은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다. 바로 심사위원 중 한 명을 매수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심사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로비스트를 고용해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려 했다. 그들은 이 은밀한 거래가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서연이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최강석 변호사와 상의하여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었다. 최 변호사는 흥신소를 고용해 로비스트와 심사위원의 만남을 비밀리에 녹화하고 녹음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이 증거를 지금 당장 터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는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한 후 그들의 추악한 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 생각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드디어 프레젠테이션 당일이 되었다. 발표장은 대한민국 건축계의 모든 거물들과 언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먼저 발표에 나선 것은 진성그룹이었다. 강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물량 공세를 앞세워 웅장하고 거대한 예술의 전당 모델을 선보였다. 그의 발표는 기술적으로는 훌륭했지만 그 안에는 영혼이 없었다. 공간에 대한 철학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했다. 마침내 한서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화려한 그래픽 대신 손으로 직접 그린 스케치와 작은 건축 모형을 들고 단상에 섰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건축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꿈, 그리고 시간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심사위원들과 청중들은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설계안을 공개했을 때 발표장 전체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유기체였고 빛과 바람이 연주하는 교향곡이었으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었다. 모두가 그녀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감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심사위원장을 매수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서연을 향해 경멸과 조롱이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곧 결과가 발표될 것이었다. 세기의 대결은 가장 극적인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발표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심사위원들은 최종 결정을 위해 자리를 떴고
남은 사람들은 긴장감 속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강태준은 승리를 확신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한서연은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발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강태준이 심사위원 매수라는 더러운 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쏠려 있었다. 바로 그날 저녁 한서연의 사무실로 박지훈이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프로젝트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에 아직 남아있는 옛 동료로부터 비밀리에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 동료는 오수진의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의심을 품고 남몰래 그녀의 컴퓨터 파일을 추적해 왔다는 것이었다. USB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수진은 강태준을 조종하는 것을 넘어 진성그룹의 자금을 체계적으로 횡령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령 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그녀는 스카이 포트리스를 포함한 진성그룹의 모든 핵심 기술과 내부 정보를 경쟁사인 한성건설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강태준이 한서연을 의심했던 바로 그 배신 행위를 오수진이 그의 등 뒤에서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서연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나 질투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수진은 처음부터 진성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거나 혹은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릴 작정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저 그녀의 계획을 위한 어리석고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다. 한서연은 강태준에 대한 분노를 넘어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을 곁에 두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강태준 씨를 속인 게 아니었어. 진성그룹 전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거야. 한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회사가 내부의 적에 의해 좀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자신이 만든 회사를 지키는 싸움으로 번졌다. 그녀는 오수진의 범죄를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한편 오수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느긋하게 와인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국립예술의 전당 프로젝트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설사 프로젝트에서 지더라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이미 진성그룹의 핵심 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챙겼고 횡령한 자금만으로도 평생 호화롭게 살 수 있었다. 그녀는 곧 강태준을 버리고 해외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에게 강태준은 이제 효용 가치가 거의 다한 낡은 장난감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성건설의 부사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진성그룹의 차기 프로젝트 입찰가 정보 약속대로 내일 중으로 넘기겠습니다. 잔금 처리는 깔끔하게 부탁드려요. 그녀의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한서연을 그저 운 좋게 작은 성공을 거둔 순진한 전업주부 정도로 얕보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실수였다. 한서연은 최강석 변호사에게 긴급하게 연락하여 새로운 증거들을 전달했다. 최 변호사는 오수진의 대담하고 치밀한 범죄 계획에 혀를 내둘렀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행위까지. 오수진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강태준 대표 역시 관리 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겠군요. 그는 즉시 검찰에 고발할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를 만류했다. 아니요, 변호사님.
지금 바로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마지막 발악을 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돼요. 가장 확실한 순간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그녀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해요. 그녀는 복수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국립예술의 전당 프로젝트 결과 발표회장을 심판의 무대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 변호사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다. 첫째는 심사위원 매수 증거를 결과 발표 직전에 모든 언론사와 심사위원단에게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 둘째는 오수진의 횡령 및 스파이 행위 증거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자신이 신호를 보내면 발표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즉시 상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이었지만 최 변호사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군말 없이 따랐다. 드디어 결과 발표의 날이 밝았다. 발표회장은 전날보다 더 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오수진과 함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오수진은 이미 승리자라도 된 듯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한서연은 박지훈과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대 위가 아닌 오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다. 심사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장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어젯밤 심사위원단에게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바로 이번 프로젝트 심사 과정에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오수진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심사위원장은 이어서 말했다. 따라서 저희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국립예술의 전당 프로젝트의 최종 당선작은 없습니다. 그의 선언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저희는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를 더럽히려 한 기업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프로젝트는 전면 보류될 것입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건 음해입니다. 그가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소음에 묻혀버렸다. 모든 언론의 카메라가 강태준과 오수진을 향했다. 바로 그때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심사위원장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하고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저는 이 음해의 배우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힘이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리고 저는 그 음모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대 뒤에 최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한서연이 신호를 보내자 발표회장 뒤편에 있던 최강석 변호사가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강태준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꺼져 있던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건축 그래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 펜트하우스의 거실을 비추는 익숙한 CCTV 영상이었다. 날짜는 한서연이 정보 유출범으로 몰렸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영상 속에서 강태준과 오수진이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오수진의 목소리가 발표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대표님, 제 계획 완벽했죠. 이제 한서연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배신자가 됐어요. 대표님 곁에는 저밖에 없다는 걸 똑똑히 알게 되겠죠.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수진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감히 나를 배신하려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지.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는 그들이 어떻게 한서연을 모함했는지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화면과 한서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수진은 사색이 된 채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는 어떻게 저 영상이 세상에 공개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이 바뀌고 수많은 은행 거래 내역과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상은 오수진이 설립한 여러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매티큘러스하게 추적했다. 진성그룹에서 빠져나간 수백억의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후 결국 스위스 은행에 있는 그녀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내레이션으로 삽입된 최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는 그녀의 횡령 수법을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일부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가 자신의 애인에 의해 속절없이 약탈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오수진이 경쟁사인 한성건설 부사장과 주고받은 비밀 메신저 대화 내용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거기에는 진성그룹의 내부 정보 입찰 가격, 미공개 프로젝트 계획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접근한 탐욕스러운 약탈자였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등장한 것은 심사위원 매수 시도에 대한 증거였다. 로비스트와 심사위원이 만나 돈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과 그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녹취록에서 로비스트는 이건 강태준 대표의 뜻입니다. 오수진 실장님이 특별히 부탁한 일이기도 하고요. 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로써 강태준 역시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모든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이 암전되자 발표회장은 잠시 동안의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엄청난 함성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오수진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아니야, 전부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녀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기자들과 경호원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도간에 든 쥐였다. 바로 그때 한서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한 이유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강태준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저는 제가 청춘을 바쳐 세운 진성그룹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축업계 전체가 저런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나약하게 주저앉는 대신 스스로 일어나 싸우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의를 위해 싸운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존경과 경의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작은 파도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해일처럼 발표회장 전체를 뒤덮었다. 강태준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돈과 명예회사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자신의 제국을 함께 건설했으며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보다 더 큰 정의를 생각할 줄 아는 위대한 여자를 잃은 것이었다. 후회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발표회장의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강석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곧장 무대 앞으로 다가가 오수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오수진 씨, 특정경제범죄가 중 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수진은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끌려나갔다. 그녀의 화려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만이 남아 있었다. 수사관들은 강태준에게도 다가갔다. 강태준 대표님 배임 증제 및 입찰 방해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강태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높은 곳,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인연은 이렇게 가장 끔찍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끝이 났다. 한서연의 길고 길었던 반격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국립예술의 전당 발표회장에서 벌어진 폭로전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 되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진성그룹 게이트로 도배되었다. 오수진의 횡령과 스파이 행위, 그리고 강태준의 배임 증제 혐의는 연일 대서특필되었고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한때 성공 신화의 상징이었던 진성그룹은 하루아침에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혔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고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모든 금융기관은 자금 회수에 나섰다.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으며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강태준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CEO 자리에서 즉각 파면되었고 이 사회는 그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했다. 한때 그에게 아첨하며 고개를 숙였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피했다.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고립되었다. 화려했던 공간은 이제 그의 실패를 조롱하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며칠 동안 술만 마시며 폐인처럼 지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한서연의 탓으로 돌리려 했다. 그녀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지만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괜찮았을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잠들었다. 깨어날 때마다 그의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지독한 후회와 자기 혐오뿐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책장 한편에는 그와 한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갓 회사를 창립하고 작은 사무실에서 찍은 앳된 모습의 사진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기뻐하며 끌어안고 있는 사진, 해외 건축상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모든 영광의 순간에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잊고 있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모두 팔아 회사를 살렸다. 그가 과로로 쓰러졌을 때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를 간호했다. 진성그룹의 상징적인 건물들의 디자인은 모두 그녀의 밤샘 작업과 천재적인 영감의 산물이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그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자신의 성공을 쌓아 올렸으면서도 그 모든 것이 오직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독백이 흘러나왔다. 그는 오수진의 달콤한 말에 속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제 발로 걷어찼다. 그는 오수진이 보여주는 존경과 순종에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스스로를 왕으로 착각했던 어리석은 광대였다. 이제 막이 내리고 조명이 켜지자 그의 초라한 민낯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오수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가련한 척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강태준의 짓이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저 강태준 대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속여서 이용한 거라고요. 그녀는 검찰 조사에서 강태준이 과거에 저질렀던 다른 비리들까지 모두 폭로하며 물귀신처럼 그를 끌어내리려 발악했다. 그녀의 추악한 본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다. 오수진의 폭로는 강태준에게 또 다른 치명타가 되었다. 그의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명예, 돈, 그리고 사람들까지.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의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저 불빛들이 모두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의 머릿속에 한서연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발표회장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던 그녀의 모습. 자신을 향한 경멸이나 증오가 아닌 더 큰 정의를 위해 싸웠던 그녀의 눈빛. 그는 그제야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후회라는 감정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그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될 자격도 그녀의 파트너가 될 자격도 없었다. 그는 그저 한때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한 남자로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싶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SY 아키텍츠의 주소를 알아냈다. 그의 모습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초췌하고 망가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마지막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자신의 죄를 마주하기 위해 내딛는 마지막 참회의 발걸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 진실의 무게를 절감하며 그녀를 찾아 나설 준비를 했다. 그가 버린 모든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SY 아키텍츠 사무실 앞에 섰다. 진성그룹의 거대하고 위압적인 사옥과는 달리 작지만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곳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활기와 열정이 넘쳤다. 그 중심에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설계 도면을 보며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강태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아있는 리더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그늘에서 벗어나 얼마나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즐거운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지훈이 앞을 막아서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강태준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이 조용한 손짓으로 박지훈을 물러나게 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게 되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한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내가 어리석었고 오만했어. 너의 소중함을 모르고 내 손으로 모든 걸 망쳐버렸어. 제발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통곡했다. 한서연은 무릎 꿇은 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너왔고 너무 많은 상처가 아물어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일어나세요, 강태준 씨. 당신의 눈물은 이제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할 만큼 평온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강태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증오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알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후회하고 있다고.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실을 보게 된 어리석은 남자였다. 한서연은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당신의 후회는 당신의 몫이에요. 그걸로 당신의 죄를 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이나 연민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 건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나는 당신을 용서함으로써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강태준은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바로 그때 한서연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다. 진성그룹 최종 부도 처리, 채권단 자산 매각 절차 돌입. 진성그룹의 종말을 알리는 공식적인 발표였다.
뉴스를 본 강태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한서연의 표정에도 잠시 스산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진성그룹이 저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청춘과 꿈,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강태준을 향해 예상치 못한 제안을 던졌다. 강태준 씨,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진성그룹에 남아있는 무고한 직원들과 내가 만든 건축물들을 위한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채권단이 회사를 조각내서 팔아치우기 전에 내가 진성그룹의 건축 사업 부문을 인수하겠어요. 그녀의 선언에 강태준은 충격받은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가 네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가진 진성그룹의 자녀 지분 전부를 나에게 단돈 1달러에 넘기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 건축업계를 영원히 떠나야 해요. 당신의 이름이 다시는 이 업계에서 들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라져 주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거래였다. 그의 과거를 모두 지워버리는 대가로 그녀는 그의 미래를 요구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제안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것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파괴한 회사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한서연이라는 것을. 그는 그녀의 천재적인 능력과 강인한 의지를 믿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당신 말대로 할게. 모든 걸 당신에게 넘기고 나는 사라질게. 그의 대답을 들은 한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최강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정을 알리고 지분 양수 및 회사 인수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진성그룹을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가진 회사로 재창조할 생각이었다. 강태준은 조용히 그녀의 사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자신과 한서연의 세계가 이제 완벽하게 분리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는 돌아갈 다리가 모두 불타버린 섬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다. 그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이 만든 유산이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길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강태준이 떠난 후 한서연의 시간은 폭풍처럼 흘러갔다. 그녀는 SY 아키텍츠의 유능한 팀과 최강석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등에 업고 파산 직전의 진성그룹 인수를 위한 전쟁에 뛰어들었다. 채권단과 다른 경쟁 인수업체들은 그녀의 작은 회사를 얕보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서연은 진성그룹의 내부 구조와 자산 가치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거품을 걷어내고 핵심 자산만을 인수하는 날카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강태준의 최종 재판이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회사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재판 당일 강태준은 담담하게 자신의 모든 죗값을 인정했다. 그는 오수진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도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성공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파괴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의 죄 때문에 평생을 바쳐 회사를 위해 헌신한 무고한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동정표를 얻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은 지킨 셈이었다. 한서연은 멀리서 뉴스로 그 소식을 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이내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이제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 했다. 강태준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자 한서연은 마침내 진성그룹의 건축 사업 부문과 건설 부문을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그녀는 두 회사를 합병하여 SJ건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시켰다. SY 아키텍츠의 혁신적인 정신과 진성그룹의 오랜 경험 및 기술력을 결합한 강력한 회사의 탄생이었다. 그녀는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자 회장으로 취임했다. 10년 전 남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그녀가 이제 명실상부한 업계의 최고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조직 개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구조조정은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랐다. 그녀는 오수진과 강태준 밑에서 부패에 연루되었던 임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실력은 있지만 부당하게 좌천되었던 인재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또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을 잃었던 수많은 성실한 직원들을 재고용했다. 그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녀의 결정에 직원들은 눈물로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회사에 충성을 맹세했다. 그녀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그녀의 사무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그녀는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모두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의 리더십은 위기에 처했던 프로젝트를 되살리는 데서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중단되었던 스카이포트리스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모두가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기존 설계의 결함을 완벽하게 수정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 그녀의 새로운 설계안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예술 작품이었다. 몇 년 후 스카이포트리스는 마침내 위용을 드러냈다.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 그것은 실패의 상징에서 부활과 성공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했다. 한서연은 그 건물 덕분에 세계적인 건축가의 반열에 올랐고 SJ건설은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섰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자신의 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어느 늦은 밤 한서연은 SJ건설의 회장실에 홀로 서 있었다. 과거 강태준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만들어낸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그녀가 재탄생시킨 도서관의 따뜻한 불빛이 보였고 하늘의 중심에는 스카이포트리스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저 모든 것이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잔안에는 그녀의 성공과 그녀가 걸어온 고독한 시간이 담겨 있었다. 강태주는 그녀를 무시하고 배신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그녀는 자신 안에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울 수 있었다. 그의 후회는 그의 몫으로 남겨두고 그녀는 자신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부속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나는 완전한 존재였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입안에 퍼졌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인생과도 같은 맛이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장 깊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강인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한 여성의 완전한 독립과 승리를 알리는 고요하고도 찬란한 밤이었다.